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을 떠나는 공장 삼성도 애플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제로 들어와서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을 떠난 공장 삼성도 애플도입니다. 이 배경은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중국의 상품 제조 능력입니다. 미국 장난감의 49%, 글로벌 원사의 70%, 미국 신발의 70%, 글로벌 단추의 60%, 미국 크리스마스 조민구의 85%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은 보시고요. 여기 차이나 엑소더스 주요 글로벌 기업들, 이 기업들은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 세우는 국내 주요 기업, 지금 미국이 굉장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군살 빼는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폭스콘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폭스콘 같은 경우는 수저우에 그 6만 명을 감원을 했거든요. 감원한 다음에 로봇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렸어요. 공장 자동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 사업의 지분을 매각해서 이제 튀어버리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잘 안 돼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잘 되는데도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장이 애플의 중국 공장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보는 애플 보시면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중국 내 직접 고용자 수가 1만 명, 이게 눈에 들어오고요. 세계 점유율이 15%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중국 내 직접 고용자 수 1만 명은 지금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이어 애플도 차이나 엑소더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보시면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뭐라고 불렸어요?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는데 걔네들은 무슨 공장만 했어요? 그냥 마무리 공장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중국이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중국 제조 2025. 이게 근 30년간을 통해서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의 점유율이 있었는데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 중국 제조 2025를 가지고 이번에 시진핑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시진핑이 나 중국 제조 2025 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라 했었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또 이번에 램 하나 만들잖아요. 램 만드는데 뭐 하겠어요? 뒤에로 도와준 거죠. R&D 사업으로 도와주지 않고는 그 램 만들기 어려워요. 중국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어요. 결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 시대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죠. 대영제국의 몰락처럼. 오늘 볼 내용은 두 회사, 삼성하고 애플.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27년 만에 중국 내 마지막 휴대전화 공장 폐쇄. 27년이나 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공장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18년 5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텐진의 통신장비와 휴대전화 공장을 철수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후이저우 휴대공장 물량 조정하고 감원까지 했어요. 왜? 0.8%밖에 못 팔리니까.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수출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맞는 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이 어디로 갔다? 인도로 갔잖아요. 인도 공장 크게 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 베트남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V 업체 어떻게 된다? 중국의 텐진 법인의 생산량은 줄였고 어디로 가서 늘렸다? 베트남에 가서 생산량을 늘렸다. 삼성전자가 중국을 떠난 이유는 명확해요. 왜 떠날까요? 첫 번째, 인건비의 급등입니다. 2007년도 월 15만원, 2017년 월 45에서 60만원.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급등.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도 감소했죠. 휴대전화 0.9%. 2018년 기준. 이번에 S10 많이 팔렸다겠죠.
S10 많이 팔리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1.3%. 1.3%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거 그러면 계속 투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후이조 공장 해소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맞겠죠. 제일 처음에 어땠다? 딱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많이 넘어갔죠. 초기에. 20년 전? 뭐 한 30년 전?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번에 어디 가서 말 들어보니까, 와, 어서옵쇼 하면서 막 술도 먹이고 막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찬밥 심세요. 그런데 뭐 어떡해. 이제 애플. 중국 내 아이폰 공장이 일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몇 프로? 15%에서 30% 정도? 어디로? 인도나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는 벌써 공장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만 좀 만들면 돼요. 그리고 애플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 명확하죠. 삼성하고 비슷해요. 근데 또 다른 게 또 있죠. 미국의 수출 물량에 대한 추가 관세,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그 팀 쿡이 트럼프 만났어요. 트럼프 만나서 얘기하다가 결론이 냈어요. 이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아까 삼성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인건비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애플이 요구했죠. 폭스콘에 주요 부품 공급업체 이전 비용을 계산해봐라. 생산시설의 15%에서 30%를 이동시키겠다. 어디로? 동남아로. 니케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플의 이 같은 요청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결과라고 하지만 설령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전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무조건 옮긴다. 미국 판매 물량만큼은 절대로 옮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국내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에는 중국에서 만든 휴대전화도 포함이 돼 있어 애플로서는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폭스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필요할 경우 폭스콘은 중국 밖에서도 신속한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 애플이 중국에게 뼈아픈 이유, 아까 말했죠. 1만 명의 고용이 있고, 또 애플의 주력 상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그래서 관련 업체 종사자만 수백만 명. 그래서 G20에서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플이 가격 인상이 되어야 한다. 그 예를 들면 아이폰 XS가 있는데 관세 인상 전에는 9,999불로 판매하지만 관세 인상 후에는 1,159불에 판매해야 된다. 그 외 기업들이 있는데 자이언트라는 회사인데 대만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가 있는데 보니투 최고 경영자가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는 끝났다. 패션 업체를 예를 들면 스티븐 매튼은 이전 준비하고 테이프 스틸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중국도 물량의 5% 미만으로 한다. 보스턴, 이거는 중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에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아시안시장 인구가 6억 4천만 명,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은 세계 6위 2조 6천억 달러 그렇게 정도 되죠.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분석한 결과 아세안은 2020년 5위로 성장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가죠. 그리고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작년에 같은 경우는 12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게 50년 새 274배를 성장한 것이죠. 자, 이제 보시면 포스트 차이나 충분히 가능해요. 차이나 벗어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게 보시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명, 베트남은 9,200만 명, 말레이시아는 3,100만 명. 이걸 하나의 국가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면 돼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많이 엑소더스 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중국의 대응도 있겠죠.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 최고 경영자들 19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 만났는데요. 거기서 중요 회사 허니웨일 있고 폭스바겐, 노키아가 있는데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장 친화적으로 있고
법률이 근거한 국제화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한 건 좋은데 걔네들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중성. 이달 초에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델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특히 미국 회사가 아니면 거기 동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기업을 골라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으름장 놓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싹 돌아서서 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잘해야지. 자, 그러면 아시아 제조기업 수출 기지 이전 현황. 일본 기업, 중국 기업, 대만 기업.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 눈에 쏙 들어오는데 특히 CTLC 그룹. 여기 TV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 멕시코로도 이전했어요, 벌써. 이번에 멕시코에서 그 관세 올렸잖아요, 5%. 그래서 저음차적으로 25%까지 올린다는데 여기 떨었거든요, 그때. 그럼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만 일어나잖아요. 차이나 엑소더스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냥 순리대로 대응하면 돼요. 중국 벗어나야 돼요. 중국은 여전히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국가고 거기는 통제밖에 없는 국가예요. 이번에 홍콩 사태 벌어지는 것 봐요. 걔네들 통제 안에 들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냥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기계들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참 웃긴 일이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